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배신한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10가지 말이 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덮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모두 오픈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마음 저리게 후회했으면 이제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지난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혹여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 발설한 치부가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반드시 명심해라.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붙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에게 했던 말이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돌고 돌아 없는 말이 덧대어 나에게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애쓰며 살아간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들만큼 일확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생색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 복이 전해진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여섯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나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자녀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일곱 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의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실수를 한 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만든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밖에 극복 불가능하다. 여덟 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하기 힘든 신념일 수도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비밀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알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10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을 안 좋게 볼 수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려라.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위에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제는 자식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게 자식들을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어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야 할 인간 특징 4가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다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참 인상이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최악인 인물로 변해버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안 좋은 일들에 말려들며 언제나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주변에 한 명쯤 있다. 겉과 속이 완전 딴판이고 사람을 음해하는 등 당신의 주위에 한 명 정도는 있을 법한 그런 성격의 최악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정신적으로 내몰리는 국면에 다다르기 쉽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숨겨져 있어 더욱 신경이 쓰일 것이다.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사람들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은 상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항시 판단하고 사람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태도를 바꾼다. 그리고 이용할 대로 이용했거나 아니면 뭔가 건질 것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때로는 온화하게 때로는 횡포에 가깝게 사람을 조종한다. 많이 보는 예로 식당 등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넘어 명령조로 말하거나 클레임을 걸 듯한 언동을 취하는 사람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지위, 명예, 돈 등에 약한 경향이 있고 태도와 언행에 이면성이 가득해서 때로는 자신도 속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주변에 이와 같은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주의 깊게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사람을 깔보고 아래로 보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대놓고 야, 그딴 거 한다고 뭐가 되겠냐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니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사람을 이용만 하는 인간. 정말로 성격이 나쁜 사람은 타인의 솔직한 감정이나 선의를 교묘히 이용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끌고 간다. 예를 들어 어떤 일로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가 이러이러한 일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고 친절한 척 조언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덫으로 유도를 하며 선의의 제3자로 가장하곤 한다. 이런 타입이 무서운 점은 자신은 직접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타인을 잘 이용함으로써 목표로 한 임무를 교묘하게 추락시키는 기술을 지닌 데에 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머리 쓰는 지능범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만일 그 악행이 주모자인 자신에게 쏠리게 되면 그 책임을 실제 행동한 사람에게 전가하는데 이때 언행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쉬워 보인다. 때로는 주모자인 이 사람은 피해자로 돌변하기도 한다. 만약 당신 주변에 언제나 지시만 하는 경우가 많고 말뿐이며 행동은 하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이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심한 질투심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투로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아는 얕은 지식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모르는 게 말이야 하고 조롱하고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는 인간 부류이다. 이런 인간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 자신감과 적극성이 낮아지며 최악의 경우 자기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부모로 두고 있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임을 눈치챘을 때에는 위험인물임을 인지하고 되도록 신속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정보를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흘려버리는 사람도 같은 부류이다. 만일 일상적으로 항상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 절대 말을 섞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네 번째, 뒤통수에서 남을 욕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거나 쓸데없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언행은 결코 칭찬받을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나쁜 사람은 당사자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가도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 부류이다. 이들이 특히나 악질적인 것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을 일삼으며 아주 악질적인 면모를 보이는 사람들이다. 성격이 나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할 때는 이 사람은 뭔가 병이 감염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대처법이다. 상대를 대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짜증나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된다.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런 성격은 병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조금 참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을 고치는 데는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등한 위치에 두지 말고 부처님과 같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본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득이다. 반면교사로 삼아 관찰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다면 성격이 최악인 사람들을 대하는 대처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는 되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지만 가족이나 직장 상사나 동료 등 피치 못하게 얼굴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는 최소한의 접촉만으로 끝내야 한다. 충돌이나 간섭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실수로라도 상대의 성격을 고쳐보겠다는 등의 생각은 품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최대의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려보면 오히려 자신이 그 사람에게 조종당하게 되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너무 티가 나도록 부자연스럽게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등 돌연 서먹하게 구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나중에
트러블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 되도록 자연스럽게 건들지 않으면 똥이 묻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실행해야 한다. 다음은 악성 질환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지켜보는 방법이다. 만약 그런 사람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자리를 떠나 새로운 것을 찾아보라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듯이 악연과의 만남도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길이 보이게 된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귀 막고 듣는 사람, 귀를 닫고 듣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다. 타협하거나 재고의 여지를 두지 않고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기까지 한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소통의 문은 닫히고 불통되면서 심지어 분통과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다. 빨리 이야기를 그만두고 자리를 뜨는 게 상책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 필요가 충족되면 소식을 끊고 살다가 다시 뭔가가 필요해지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는 수동시계와 같다. 애정과 관심이 식으면 관계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긴다. 경계는 이제 다시 넘을 수 없는 한계로 자리 잡는다. 필요할 때 필요한 걸 부탁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다. 인간은 필요로 맺어지는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인간관계도 끊긴다. 끊긴 인간관계를 필요한 게 생기면 다시 이어나가려고 하지만 이미 관계는 쉽게 넘을 수 없는 경계로 바뀌었기에 관계 회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상대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따름이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 감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나 의무를 망각한 사람이다. 상대방의 아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과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생각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자신감을 기반으로 자기 주관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자신을 맹신하는 사람의 생각이다. 지금 내 생각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직간접적 경험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생긴 산물이다. 그래서 생각은 역사성을 띠고 있다. 내 생각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은 여기에 안 맞을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이나 아나무인의 자세다.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을 갖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아간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생각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생각은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청할수록 경건해지고 상대방을 존경하게 된다. 내가 기울인 만큼 나는 기울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를 똑바로 세워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다.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일 때 소통은 화통해진다. 진정한 대화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에서 비롯된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면 덤으로 나도 높아진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배신한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10가지 말이 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덮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모두 오픈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마음 저리게 후회했으면 이제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지난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혹여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을 줄 수 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 발설한 치부가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반드시 명심해라.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붙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에게 했던 말이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돌고 돌아 없는 말이 덧대어 나에게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애쓰며 살아간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들만큼 일확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생색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 복이 전해진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여섯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나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자녀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 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일곱 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의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실수를 한 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만든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밖에 극복 불가능하다. 여덟 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하기 힘든 신념일 수도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바꿔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비밀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알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10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을 안 좋게 볼 수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려라.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위에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제는 자식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게 자식들을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